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늘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었는데요.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지 관심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검찰청사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게 지난 9일인데요.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대선 전 소환 조사를 받으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대선 전에 진행이 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도 불출석 사유서와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세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 이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름도 나오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네, 김 여사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들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을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대선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후보나 문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자신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이제 지금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에 정치적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는데 선거 중립을 내세우는 게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러면 김 여사 소환을 대선 이후로 미뤄주는 겁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소환 시기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이제 강제 수사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출석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져서 이미 사실 많이 봐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정치적 논란 때문에 6월 3일 대선일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문 기자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불출석 사유서 이유가 됩니까? 아직 기소 단계는 아니고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개인 일정이라든지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내가 수술을 예정을 하고 있다 내지는 지금 굉장히 어디 출석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할 사유 예를 들어 상을 당했다라든지 어떠한 시험 일정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고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본인도 지금 신경쇠약이라든지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의사 소견서라든지 관련 증거물을 이제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 사실인지 여부가 일단 확인이 필요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고 있는 본인이 정치적인 중립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유로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정치인이라든지 다른 피고인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재판 일정이 연기됐으니까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심은 그럼
강제 수사에 나설 거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역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 요구를 2회에서 3회 했다가 만약에 전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라든지 아니면 불출석 사유를 동일한 사유를 계속해서 제출을 하면서 나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인도 가능하고 체포를 하는 것도 물론 영장을 받아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조금의 이제 부담이 있기는 하겠죠.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다 보니까 그런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것이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정할 때에 있어서도 뭐 대선 전에 굳이 한다라기보다는 대선을 넘겨서 어떠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시점에 있어서는 대선 이후가 될 거다.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걸 고려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문 기자, 지금 이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려고 하는 혐의,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이제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보선 선거와 그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를 했고, 또 작년 4월 총선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81회 3억 7천만 원 상당의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적 선거법 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선거 개입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가 됐습니다. 다만 공천 개입 의혹을 이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김 여사가 공범으로 가담을 한 거라면 김 여사의 공소시효도 이제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결국 검찰의 최종 수사는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사로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 공천 개입 의혹 얘기를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럼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났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소시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신분이 어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후보의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6개월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에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취 중에 하나 공개가 된 것은 취임일 하루 전날에 녹취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때 했던 것을 과연 후보의 신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행했다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화가 하나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이후에 있었던 뭐 김모 검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내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천 개입 사건도 우리가 흔히 이제 다 통칭해서 이제 일컫고 있는 상황이지만 누구에 대한 공천 개입 그리고 어떤 시점에 어떤 사건에 대한 공천 개입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하나가 이제 뭐 공소시효 완료로 수사 불가능하다라고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신분이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취임 이전에는 어떠한 뭐 후보 신분이었고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소시효 부분에 있어서 시효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다툴 여지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그냥 뭐 아무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10년으로 확대가 돼서 두 부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나하나 나눠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수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